우와, 이 동물은 못생긴 외모 덕분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불공평한 경쟁이었어요. 독특한 외모의 블로피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한때 수족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마치 끈적끈적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하지만 물속 자연 서식지에서는 여느 물고기와 다를 바 없이 보이죠. 블로피쉬는 호주 앞바다 같은 바닷속에 삽니다. 수면 아래 약 900m에서 번성합니다. 그 정도 깊이에서 압력은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120배 더 높습니다. 사실 튼튼한 잠수함만이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축 처진 생물은 뼈대나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극심한 수중 압력에 대응하도록 젤리 같은 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수족관에서도 백상아리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상어들이 있는 탱크에 백상아리를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먹이를 먹지 않고 수영을 하는데 어려움까지 겪었죠. 그리고 수족관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백상아리를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충분한 크기의 수조는 수백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물고기들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를 수영할 수 있는 탁 트인 물을 선호하죠. 1970년대 이후로 수족관에 사는 백상아리는 없습니다. 아시아 유니콘으로 더 잘 알려진 사울라는 1992년에 발견되었어요. 라오스와 베트남 사이의 안나미티 산맥의 비탈에 삽니다. 영양처럼 보이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소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라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큰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조사 결과 야생에는 70에서 750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범위가 너무 넓죠? 발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숫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지껏 단 2마리만이 포획되어 연구되었어요. 바다의 유니콘을 만나봅시다. 일각고래예요. 8만 마리 이상이 있지만 여전히 준위협 단계에 처한 동물입니다. 머리에서 길고 가느다란 뿔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유니콘처럼 생긴 뿔은 실제로 3m까지 자랄 수 있는 이빨입니다. 고래과에 속하지만 여느 고래와는 달리 이주하지 않습니다. 일각고래는 그린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그리고 러시아의 북극해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야생에서 50년까지 살지만 감금되어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목록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제비는 매우 흔합니다. 여러분은 머리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멋진 푸른 깃털로 이 예쁜 새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가장 널리 퍼진 종 중 하나지만 동물원에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날면서 먹이를 먹고 공중에서 먹이를 잡습니다. 날벌레만 먹고 사는 이유죠. 넓은 비행 공간이 있는 대형 새장에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동물원은 그런 시설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로울랜드 고릴라는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운틴 고릴라는 다릅니다. 이 유인원들은 긴 털을 가지고 있고 갈색보다 회색빛을 더 많이 띱니다. 야생에 약 1000마리밖에 없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보통 하루에 4분의 1을 먹으며 보냅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이 고릴라를 포획해서 동물원에서 키우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특정한 식생활 때문에 밀폐된 환경에서 잘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고릴라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또 다른 문제는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시설에도 마운틴 고릴라는 없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대왕 오징어를 만나볼까요? 크라켄의 전설에 영감을 준 거대한 이 생물은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탐사하기 힘든 심해 환경은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연구는 해안으로 밀려온 희귀한 표본을 통해서뿐이었어요. 2004년 일본의 연구원들은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의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2년 후 그들은 간신히 한 마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요. 바다 깊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눈은 빛이 볼 만한 크기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다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대왕 오징어는 잡히거나 포획된 적이 없어서 완전히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큰 포유동물은 자바 코뿔소입니다. 70마리도 채 남지 않았고 모두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국립공원에 살고 있어요. 전체 코뿔소 5종 중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대략 30년에서 40년 사이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는 지역은 쓰나미에 취약하고 또한
많은 활화산 근처에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폭발하면 자바코 풀소는 멸종될 수 있어요. 아마 이 동물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인들이라고 해요.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고 나무를 의지하여 이동하고 먹이를 구하는 독특한 영장류입니다. 야생에서 15년에서 18년을 살지만 포획되어 있던 경우 겨우 1년을 생존했어요. 아마 스트레스와 소란 때문이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들의 식단이 너무 까다로워서 포획 상태에서는 야생과 똑같이 맞출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동물들이 야생에서 잡혀온 경우 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핑크 요정 아르마딜로는 날개도 없고 마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방열기 같은 역할을 하는 분홍색 껍데기를 가진 사랑스러운 작은 동물이죠. 모든 아르마딜로들 중에서 가장 작고 대부분 밤에 커다란 앞발톱을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파며 일생을 보냅니다. 잡히기는커녕 거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동물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할 수 없었어요.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동물원에서 희귀한 곤충의 인기가 있는데 절대 볼 수 없는 건 기린 바구미입니다. 왜 기린이냐고요? 엄청나게 긴 목을 갖고 있고 둥지를 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한 나무의 잎을 먹으며 보냈는데 그 나무도 곤충의 이름을 따서 기린 닥정벌레 나무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의 기린 바구미라고 불리는 곤충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전혀 다른 종이에요. 지구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마리아나 곰쥐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약 8,000m 아래에서 번성합니다. 거의 비행기가 날 수 있는 높이죠. 물론 물속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깊은 곳에서의 압력은 너무 강해서 마치 코끼리가 여러분 발가락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수족관의 얕은 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심해 애호가로는 덤보 문어가 있습니다. 수면 아래 4,000m에 삽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귀염둥이는 다른 문어와는 달리 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잉크 주머니가 없습니다. 덤보 문어는 우산 문어과에 속합니다. 문어의 팔이 피부로 연결되어 있어서 헤엄칠 때 마치 우산처럼 보이죠. 덤보 문어를 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깊은 물속에 가서 이 문어를 귀찮게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수족관에서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크기입니다. 대왕고래의 경우 수족관이 바다만큼 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큰 동물은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한데 어떤 수족관도 먹이값을 댈 수 없을 거예요. 대왕고래는 25,000마리도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 해양 포유류들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이주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 대왕고래는 헤엄치는 동안 잠을 잡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에요. 물속을 항해하면서 가볍게 낮잠을 잡니다. 정말 큰 친구죠.